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2020년 2월 20일 바로 어제죠. 국토교통부에서 정책을 하나 발표하는데요. 바로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라는 제목의 정책이었습니다. 본 정책은 특정 지역에 대한 소규모 규제를 하는 거고 대세에 영향을 주는 그런 광범위한 정책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책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풍선 효과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부분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대출을 조금 덜 나오게 바꾸겠다라는 것, 그리고 대출 받아서 집 사놓는 것 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을 추가 지정하겠다. 마지막으로 투기 수요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풍선 효과가 발생했다. 그래서 조치를 합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보고서 내용을 보면 서울과 경기도의 주간 상승률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밑줄 친 부분 12월 16일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서울의 상승률이 꺾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상승세가 줄어들 뿐이지 여전히 플러스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의 집값이 하락하고 있구나 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초고가 주택, 15억 넘어가는 초고가 주택 중 재건축 대상인 오래된 아파트들이 시세가 하락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출 규제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나 15억 이하, 9억 이하의 아파트들은 오히려 상당히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상승률이 떨어졌지만 마이너스로 돌아간 것은 전혀 아니다 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반대로 12.16 대책 이후에 경기도는 급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원은 일주일에 1.81%가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상승하는 거거든요. 1년이 52주니까 1년으로 환산을 하면, 단순 계산하면 94%, 그러니까 집값이 1년 만에 2배가 될 정도의 추세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리도 일주일에 1%가 상승을 하고, 화성도 0.8%, 용인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경기도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 12.16 대책을 보면 15억 초과 아파트는 대출을 제로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나 유주택자나 상관없이 대출이 아예 안 나옵니다. 그리고 9억 초과 15억 미만의 주택은 대출 규모를 많이 축소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집을 사고 싶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대출의 규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금이 부족해지죠. 그래서 대출 규제가 없는 서울의 9억 이하의 아파트에 많이 몰렸어요. 그래서 9억 이하 아파트들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 한두 달 새에 말이죠. 그런데 서울에서 9억 이하의 아파트가 주거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입지는 좀 괜찮을 수 있지만 대부분 낡았거나 약간 서울 외곽에 있거나 불편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런 집에 가긴 좀 싫은데 라는 분들은 서울 인근에, 서울에 접근하기 좋은 그런 수도권에 있는 신축급의 아파트들로 몰린 것이죠. 그게 수원, 광교, 안양, 구리, 동탄 등등 이런 지역으로 사람들이 몰려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풍선 효과가 생긴 거죠. 그러면 그에 따른 정부의 이번 대응은 뭘까요?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속도를 늦추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를 불편하게 만들자가 포인트예요. 그럼 매수를 불편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출을 규제하면 되겠죠. 돈줄을 잡는 거죠.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 대출을 조금 덜 나오게 바꾸겠다는 겁니다. 현재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는 가격 무관하게 집값의 60%가 대출이 됐는데, 이제는 9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0%만 대출을 해주고 9억 이하인 부분에 대해서는 50%를 대출해주는 걸로 바꿨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수원 광교에 14억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하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기존에는 14억에 60%가 대출이 나왔으니까 8억 4천만 원을 빌릴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14억은 9억을 초과하죠. 그러니까 9억까지는 50%를 빌려주고 9억을 초과하는 나머지 5억 부분에 대해서는 30%만 빌려준다. 이걸 합치면 6억입니다. 그러니까 기존보다 2억 4천만 원 정도 대출을 적게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놓는 것도 못하게 하겠다라는 규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다주택자들은 지금 대출 규제가 진작부터 있었어요. 9.13 대책부터 어차피 규제 지역 내에 집을 살 때는 대출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다주택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주택자가 대출 받아서 집 사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이 1주택자 분들이 자기가 나중에 이사갈 집을 미리 사놓으려고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대출을 받아가지고 조정대상 지역 내의 집을 구매할 경우에는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새로 산 집에 무조건 실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집도 팔고 새 집도 이사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걸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수원 권성구에 사는 1주택자 홍길동 씨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광교로 이사를 가고 싶어요. 근데 아직 자녀가 어려가지고 돈을 조금 모아가지고 5년 뒤쯤 아이가 한 중학교 들어갈 때쯤에는 이사 가려고 미리 좀 전세 끼고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도 지금 현재 내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집을 담보로 조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전세 끼고 사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내분하고 이런 얘기를 하겠죠. 우리 영식이 중학교 갈 때까지 딱 5년만 열심히 빚 갚자. 그래가지고 이 집 팔고 그 광교집 전세금 빼주면서 우리도 광교 들어가서 삽시다. 이렇게 부푼 꿈을 안고 집을 사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앞으로 미래 계획을 위해서. 그런데 이제는 그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필요한 집, 2년 이내에 이사갈 집 아니면 사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이 홍길동 씨 부부는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아니, 광교가 집값이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좋아진다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겨우 살 수 있지만 앞으로 더 올라가면 저희가 저축하는 거나 이런 걸 봤을 때 못 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사놓고 제가 열심히 대출을 좀 갚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될까요? 네, 안 됩니다. 지금은 무주택자만 살 수 있어요. 아니면은 지금 집을 팔고 바로 들어가세요. 근데 제가 지금은 돈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저랑 저희 와이프가 열심히 맞벌이를 하면은 5년 정도 지나면 충분히 대출을 갚을 수 있는데 지금 당장 팔고 들어가시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 월세를 살아야 되거든요. 지금 집 팔고 월세 가고 광교의 집은 전세 끼고 사놓고 남의 집에서 월세 내면서 살아야 되는데 꼭 그래야만 됩니까? 제가 지금 대출 받아서 사놓으면 안 됩니까? 네, 안 됩니다. 사지 마세요. 나중에 사세요. 라는 정책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마지막으로 하소연을 하겠죠. 그러면 지금은 11억인데 나중에 15억 되면 어쩌죠? 저는 그동안 열심히 모아도 더 올라버리면 못 사잖아요. 라고 말을 할 겁니다. 다주택자들을 잡으려고 하는 것도 분명히 대책의 일부는 있겠지만 실거주자, 실수요자들의 이사 가고 싶어하는 목적도 막히는 정책이다. 그래서 이 실거주자들의 피해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게 조정대상 지역에만 있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서울 전역, 조정대상 지역 전역에 이런 규제가 적용이 되는 거죠. 조정대상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것보다 지역이 좀 적어요. 약간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거죠. 수원하고 안양 전 지역, 그리고 의왕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수원과 안양은 기존에도 조정대상 지역인 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나머지 구들이 모두 포함됐다. 그래서 수원과 안양은 이제 전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입니다. 그런데 의왕이 갑자기 꼈다. 그래서 이걸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건 지도를 보면 됩니다. 안양과 수원 사이가 의왕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지역을 규제를 하면서 의왕까지 이번에 같이 포함이 된 걸로 보여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군포도 안양과 수원 사이거든요. 그런데 군포는 다행이라면 다행일지 이번 규제 지역에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기 수요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다. 이거는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매번 나오는 내용이죠. 관계기관 합동조사 집중 실시하고 탈세, 이상거래를 발견 즉시 세무조사하고 처벌하겠다라는 식의 정책이 마지막으로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 정책의 총평을 다시 한번 하면요. 8.2 대책, 9.13 대책, 12.16 대책 같이 이름이 되게 유명한 대책 있죠. 이런 대책들은 대규모 전방위 부동산 대책입니다. 그런데 이번 2월 20일 부동산 대책은 국지적으로 소규모 규제이기 때문에 대세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크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지금 급등하는 지역을 뒤따라가면서 정책적으로 조금씩 규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위 사후 약방문식으로 이렇게 정책을 쓰면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생깁니다. 우선 돈을 어디다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들 있죠. 이런 사람들한테는 정부가 이렇게 조금씩 규제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규제 전에 미리 들어갔다가 기다리면서 규제하면 나오자. 규제 직전에 나옵시다. 이런 마음을 들게 하고요. 아까 말했던 홍길동 씨 같은 분 있죠? 뭔가 집을 넓히거나 지역을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은 그런 1주택자들한테는 앞으로 대출을 더 줄인다. 이제 규제가 더 넓어질 거다. 우리 동네도 조만간 차례가 올 것 같아. 그러면 지금이라도 사놔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조급함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세입자거나 무주택자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갑자기 잘 살고 있었고 나도 돈 모아서 이제 이 집 사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 동네가 몇천씩 뛰는 거예요. 지금 수원처럼 자고 일어나면 1억씩 뛰는 5천만 원 1억이 막 급등한다.
왜 이러지? 반년 전만 해도 팔이 날리던 곳인데 아무도 집을 안 산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반등해서 올라가기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지금이라도 살까요? 아니면 미리 사놔야 됩니까? 아니면 다음은 어디를 사야 돼요? 라는 마음을 들게 만드는 게 바로 이런 소극적인 대응의 정책인 거죠. 서울의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서울을 규제했죠. 그랬더니 경기도 핵심 지역들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핵심 지역들을 막 규제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그 인근의 지역들이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인근의 지역들을 규제하기 시작했더니 또 그 주변이 또 다시 올라가는, 이게 말 그대로 풍선 효과죠.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정책이 규제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답답하겠죠. 총선이 코앞이라서 어떤 특정 지역을 규제한다는 게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규제를 대규모로 할 수도 없을 노릇일 거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이대로 급등 지역을 이렇게 뒤따라가는 정책으로, 그것도 지역도 한두 곳, 최대한 영향이 덜 갈 곳으로 조금씩 소극적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기 시작하면은 수도권 전역의 집값이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책은 정리를 하면 이 정책 자체가 뭐 대단한 게 아니고 이런 소극적인 대응을 한다, 정부가 이런 소극적 대응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이 이 부동산 시장에 시그널을 준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야, 다음 지역은 어디냐? 라는 시그널을 주는 거죠. 아마 앞으로 풍선 효과가 계속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 다른 입장인 분들이 많겠지만 본인의 입장에 따라서 최선의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로 2월 20일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